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기 변동 나머지 부분을 이제 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 나온다면은 딱 두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배정이 되고요. 경기 변동은 한 문제나 두 문제인데 경기 변동을 물어보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그 거미집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봤죠. 우리가 일반 경기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봤습니다. 일반 경기와 다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미집 이론이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거미집 이론이 이제 계속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경기 변동에 대한 특징과 순환 국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게 순환 국면을 이제 봐요. 우리가 66페이지 순환 국면이 있죠. 그래서 안정시장이라는 자체는 조금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안정시장은. 그래서 그냥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순환 국면이 4개의 순환 국면을 이렇게 움직여요. 일반 경기가 있듯이. 자, 정점이 있고요. 저점입니다. 저점이고 정점, 저점이죠. 자, 그럼 우리가 평균 경기가 있겠죠. 이렇게 평균 경기가 있다면 4개의 국면으로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경기가 좋은 것을 호황이라고 해요. 호황. 또 상향시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후퇴거입니다. 여기가 이제 불황이에요. 여기가 이제 불황이다. 또 하향시장이라고 하고요. 저점을 찍은 다음에 회복이 옵니다. 회복. 그래서 일반 경기와 똑같이 가격도 경기 변동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확장 국면이라고 하고요. 확장이라고도 하고 팽창이라고도 했는데 저 합장 국면이라고 나와요. 합장. 그다음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수축 국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국면이 있다. 그럼 자, 이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이 시장이 누구 중시냐? 중시 현상을 물어봅니다. 그럼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매도자가 안 팔려고 해요. 매수자는 자꾸 땡기려고 하죠. 매수자가 시장이 많고 매도자가 기다리죠. 적은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쪽보다 적은 쪽.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가 이제 있다면 남자아이가 많이 태어난다면 이제 나중에는 여자가 이제 그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쪽으로 가야 돼요. 중개업자라면 여러분들 매도자를 꼬셔야 되죠. 여기는 자, 계속 떨어지니까 매수자가 안 살려고 하죠. 매도자는 자꾸 팔려고 하겠고 매수자 위주로 가야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암기하느냐? 우리가 반대 지표가 나오는데요. 자, 특히 이제 제가 여기는 이제 어떻습니까? 공실률만 적었는데 시험 문제는 과거의 사례 가격과 공실률 같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물어봐요. 자, 반대 지표입니다. 자, 공실률을 물어볼 수 있고요. 자, 사무실이 비어있는 게 공실률이고요. 집이 비어있는 게 집값자로 써서 공가율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경기 측정 지표가 있어요. 넘기시면은 자, 67페이지로 가시면은 경기 측정 지표는 요즘은 잘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에 어떻습니까? 3대 측정 지표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3기역으로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그래서 건축의 양은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한 생산량을 얘기를 하니까 건축을 공급 지표가 되고요. 거래량이라는 것은 소비량입니다. 수요 지표가 되겠고 공급 수요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격도 올라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까지 올라준다. 그래서 그 보조 지표로 사용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기라는 자체는 수요 공급을 얘기하기 때문에 실물은 이를 얘기하는데 가격도 올라줘야 되니까 보조 지표로 사용해서 단순 지표가 아니라 종합적인 측정이 중요하고요. 건축량 중에서는 건축 착공량이나 허가량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거래량은 다시 또 거래량, 또 우리가 동행 지표고 택지 분양식 쪽도 알아야 되고. 자,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투기가 발생해서 경기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기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이 아니죠. 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또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요. 자, 근데 반대로 좀 움직이는 게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거의 사례 가격. 과거의 사례 가격도 이것도 이제 같이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과거의 사례 가격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데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전에 과거의 거래 사례입니다. 거래 사례 가격. 만약에 1년 전에 20억으로 거래됐다. 자, 그럼 갑시다. 자, 지금 상향시장은 건축량, 거래량 가격이 다 올라가요. 자, 이쪽은 다 올라가고 떨어지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재밌게 잡냐면 매도는 올라가고 매수는 떨어집니다. 확장 올라가고 수축은 내려가요. 회복은 올라가고 후퇴는 내려갑니다. 호황은 올라가고 불황은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다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게 글씨로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회복 시장 같은 거는 제가 왜 이걸 만들었냐? 떨어졌다 올라가니까 매수에서 매도로, 얘는 매도에서 매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상향시장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잘 되는데 내놓기만 하면 다 팔립니다. 그럼 공실공가가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는 하향시장은 안 팔리죠. 공실공가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자,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라면 과거의 가격은 나한테 무슨 가가 돼요? 계속 올라가니까 하한가가 되죠. 떨어지면은 이전 가격은 상한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잡으시면 반대 지표예요. 이 반대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얘가 얘고요. 얘가 건축량, 거래량, 가격이고 얘가 반대 지표입니다. 자, 상향시장은 건축량, 거래량, 가격이 올라가는데 과거의 사례가격은 하한가, 공실 내려갑니다. 자, 내려갑니다. 하향시장은 건축량, 거래량, 가격은 내려가는데 과거의 사례가격은 상한선이 되고 공실이 높아진다. 이렇게 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안정시장이라는 건 잘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냥 안정시장은 우리가 순환국면이 4개가 있고, 순환국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4개의 순환국면이 있고,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특수국면이 있어요. 이게 안정시장이거든. 안정시장은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서울에 지금 경기가 안 좋더라도 명동이나 강남 이런 데 가면은 상업용 위치가 우수한 점포라든지 주거용은 역세권은 자 시세 우리가 불황을 잘 안 탑니다. 그러면 굉장히 가격이 안정돼 있고 가벼운 상승을 하죠. 이런 게 안정시장이에요. 안정시장은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나오지 구체적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 부동산에만 거래되고 과거 사례가격은 옛날 가격과 비슷하니까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순환주기와는 무관합니다. 근데 올라갈 때 올라가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만 보세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시험 문제 거의 다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67페이지 우리가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죠. 자, 들어갑니다. 자, 내용은 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문제 풀면서 설명해 드리겠고. 자, 67페이지는 나와 있는 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입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의 자, 우리가 유형이죠. 유형은 자, 순환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순환국면. 자, 우리가 순계추무 이렇게 전 보통 암기를 하는데요. 순계추무. 자, 순환은 자, 보통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출문제 순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정점보다는 저점을 찍는 게 더 투자에 적기죠. 왜냐하면 상향 다음에 후퇴가 오니까. 그럼 회복을 찍은 다음에 염리 회복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걸 회상하죠. 회상하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후할 것이다. 회상, 후하다. 이게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회상, 후하로 암기하십시오. 회상, 후하. 그래서 회복, 상향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정점이 오죠. 정점이라는 게 들어가면 순환이에요. 무조건 뭐 몇 월, 우리가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후퇴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순환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향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저점을 찍죠. 그러니까 저점을 뭐 우리가 몇 월 달에 찍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향을 온다는 것은 이렇게 순환한다. 그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다. 자, 계절적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비순환적입니다. 비순환적. 그래서 다른 형태라는 것은 똑같이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절적은 1년 단위로죠. 1년 단위로.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자, 우리가 봄과 가을은 이사철이니까 거래가 활성화인데 여름과 겨울은 뜸하죠. 그래서 또 방학도 대학가의 원룸에 공실이 생기잖아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그런 타격을 받고요. 12월 달에 추다 보니까 이따 문제를 풀게 되면 다른 달부에 건축 허가량이 줄어듭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측은 하지만 1년 단위로 오기 때문에 정기적이죠. 자, 추세적은 딱 한 번 나왔어요. 이따 문제 보지만 장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건축 허가량의 증가가 추세가 감소할 수 있는 게 지속적, 계속적. 경제 성장으로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나오거든요. 경제 성장이 그렇게 가고 있다. 자, 무작위적이 잘 나와요. 자, 무작위적은 불규칙입니다. 그래서 랜덤, 우발적이고요. 우발적이고 비주기적이다. 예견하지 못하죠. 예기치 못하는 겁니다. 간평시험제 계절적은 우리가 예견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여름이다. 가을이면 우리가 시험 보러 가야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다. 자연재해. 자, 우리가 지진 나면은 이제 어떻게 건축 활동하는 사람은 지진 나기를 원해요. 왜냐면 건물이 흔들리게 되면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의 정책, 여러분이 어떤 정책을 쓸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정책을 쓰냐에 따라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고 위축될 수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한다. 자, 우리가 68페이지 가시면 1번 문제인데 좀 오래된 문제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요즘 트렌드랑 좀 안 맞는데 갈게요. 자, 1번에 보시면 부동산은 건물의 재건축이 아니라 건축 경계예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자, 우리가 상향, 하향, 회복, 후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틀렸죠. 우리가 해상후회잖아요. 상향 다음엔 후퇴가 오죠. 그래서 순차로 순환한다는 것도 틀렸고요. 안정시장은 이 순환주기의 국면 사이에 오는 게 아니라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순환주기의 국면 사이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부동산의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고요. 경기 순환의 측정 지표 하나가 이제 재고량 대조법은 이제 우리가 재고를 대조해서 주택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필요에 대한 소요 산정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측정 지표에 들어가진 않는다. 4번 건축 허가를 알면 경기 순환 국면을 예측할 수가 있죠. 허가량은 이제 허가량을 안다는 것은 앞으로 건축이 많을 예정이죠. 허량은 자재별, 용도별, 연면적을 파악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확정 국면에 해당하는 경우는 호황 국면이고 일반 경기 수축은 이제 불황이거든요. 표현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다음에 2번은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5번인데요. 자, 부동산 경기에 대한 그 지역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은 자, 인근 지역에 한정되면 안 돼요. 자, 지역이라는 자체가 자, 우리가 이제 동일수급권이라는 걸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배울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그 인근 지역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동산의 지역적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시장입니다. 수요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한정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은 조금 요즘 나오기 좀 그래요. 그냥 여러분이 정답해서 이제 보시고요. 자, 우리가 5번도 똑같은 문제고 최근에 나와 있는 경향이 이제 6번서부터 푸시면 돼요. 갑니다. 자, 들어간다. 자, 부동산 경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 동시에 같은 국면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다음에 2005년 정부의 831 대책은 이건 외부 충격이에요. 주택 경기가 하강하게 되면 이거는 순환적이 아니라 무작위적 변동이죠. 비순환적이고요. 그다음에 후퇴 국면은 어떻게 돼요? 후퇴는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매도에서 매수죠. 방학 동안 대학과 원룸이 공실이 일어났다는 건 계절적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5번입니다. 경제주택 모든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를 한다는 것은 가격 상승을 예상합니다.
그럼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겠죠. 5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른 것들은 이제 최근 경향이 다 이쪽에서 나와요. 과거의 사례 가격. 자, 7번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5번. 후퇴입니다. 후퇴는 떨어지니까 자, 과거의 사례건 새로운 거래에 자, 기준가가 붙는 건 여기서는 상한선인데 이쪽에서는 기준가가 예전 가격이에요. 그래서 기준가격 갖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이 되거나 과거의 하한선이 된다. 그렇게 됐어야죠. 그 다음 8번입니다. 8번에다 별표. 자, 이게 이제 가장 이 순계 추물을 가장 잘 나타낸 건데요. 다음 중 계절 쪽에 해당하는 것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매년 12월 건축 허가가 다른 달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절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자, 1번과 2번을 묶어보세요. 자, 가격이 거품으로 우리가 건축 허가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인지 일시적인 정부 규제 완화로 건축 허가량이 증가했다는 것, 정부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이러한 것들은 무작위적이에요. 우발적이죠. 불규칙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4번의 경제성장으로 좀 못했습니다. 성장으로 건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시사지적 맞죠. 근데 건축권의 정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을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럼 정점이 나와서 후퇴한다면 정점과 후퇴는 월이 들어갔다고 해서 계절이 아니라 이거는 순환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9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틀린 것은 일반 경기와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 아니라 불규칙적, 불안정적이죠. 3번이 틀렸고요. 자, 10번은 이제 가로친 걸 자세히 보시면요.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요. 자, 회복은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매도자 증시고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죠. 그 다음에 공실률은 감소한다. 그럼 A는 무조건 이제 상향기도 우리가 뭐예요? 이 매도자 시장이죠.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회복기는 그냥 증가하는데 얘는 최대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기는 공실이 감소했는데 얘는 최저다. 그러니까 상향기와 하향기는 최대와 최소가 들어가요. 후보와 후퇴와 회복은 감소와 증가만 들어가고 후퇴기입니다. 후퇴기 떨어지니까 매수자죠.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감소하고 공실률은 증가하죠. 하향기도 매수자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최저고 그다음 공실 최대다. 자, 그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잡으시면 되고 11번은 이제 거미집이니까 이따 같이 묶어서 해드리고 자, 12번에 틀린 것은 자, 4번 거의 이제 여기서 추세가 돼요. 봄과 가을의 반복적인 주택 거래 건수 증가는 추세가 아니라 계절적이겠죠. 자, 13번. 자,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 변동에 대해서 틀린 것은 자, 4번 갑니다. 자, 상향시장이에요. 상향시장은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 하한가가 되겠죠. 자, 14번 또 나왔습니다. 틀린 거. 2번에 가시면 상향시장은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의 하한가가 되죠. 거의 과거의 사례 가격을 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거미집으로 갑니다. 자, 거미집이 예전에 출제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지금은 이제 경제학에서 따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농산물에서 보통 적용되는 건데요. 자, 요즘은 이제 그 자체적으로 폐쇄 경제가 아니라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자, 마늘이 없으면 수입하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폐쇄 경제다 보니까 마늘은 심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과 폭락에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불안전한 시장이에요. 배추 가격이 우리가 폭등 폭락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들으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저희 요약 강의가 조금 힘드시지만 그래도 우리 교수님들이 다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그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거미집이라는 거죠. 의 있고 가정이 있고 유형이 있는데 자, 일단 기출 문제를 보여드리면 예전에는 거의 유형의나 이런 가정을 썼는데 자, 어느 순간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유형에서 나와요. 그게 수렴형이 있고 발산형이 있고 순환형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편의 가격 타협성에 따라서 틀어지는데 자, 한번 들어보시면요. 자, 거미집이론이에요. 거미집이론. 자, 거미집이론은 에치켈이라는 미국 농업 경제학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옥수수의 가격 파동을 얘기를 해요. 가격 파동은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옥수수. 자, 우리나라는 이제 마늘이라고 얘기한다면 경제학자다 보니까 한번 알아보라 그랬어요. 시장 가서.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시장적 갭을 봅니다. 시차예요. 그러면 수요자는 가격 보고 가격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거든요. 바로 즉각 사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인데 가격에 대해서. 자, 공급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비탄력적이죠. 가격에 대해서. 자, 수요는 시차가 없는데 공급은 시차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 조절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에 더 어려운데요. 수요가 바로 증가하더라도 공급은 못 늘려요. 자, 마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마늘을 바로 심지를 못하죠. 우리가 마늘 심는 농부가. 그러면 올해 한 6개월 정도 걸리면 내년에 대답할 마늘 가격이 폭락했죠. 왜냐하면 갑들만 심는 게 아니라 다 심어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단기는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에 공급이 안 되는 게 적용됩니다. 농산물이 적용되면서 공산품 하면 안 돼요. 공산품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실판 주기에는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그 부동산의 접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농산물을 있을 때는 얘네들이 폐쇄 경제예요. FTA 같은 거. 그래서 수출 수입이 안 되니까 더 먹혔습니다. 근데 이제 개방되다 보니까 마늘 수입해 오면 되거든요. 근데 한물 갔는데 부동산에 접목된 거는 부동산 안만 개방 경제 체제여도 외국 주택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수요가 증가한 것보다 공급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죠. 초공급이. 그러면 아까는 가격이 폭등했는데 이제 폭락하는 거죠. 그 이유는 공급자가 미래를 예측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하나는 이제 무식하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제 약간 그려보면, 자,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다면,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 이 거미집은 공급이 더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가 주도하면 더 불안정합니다. 그러면 수요자가 주도를 해야 돼요. 수요자가 탄력적이어서 수렴형으로 간다는 것은 얘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거미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 이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는데 불안정적으로 가거든요. 수렴형을 해도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봅니다.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은 못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럼 온통 마늘만 나오죠. 그럼 다시 마늘 가격이 또 폭락합니다. 그래서 또 소화수가 되면 가격도 올라가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래서 정태가 아니라 동태입니다. 정학적이 아니라 동태예요. 동학적.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냥 갔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과정을 설명하지 않죠. 근데 버스를 타고 또 중간에 내려서 또 뭘 갈아타고 이렇게 갔다는 것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움직이는 게 동태적이에요. 정태 아니라 동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거미를 키운 건 아닌데 친구들이 야, 호프 마시러 나와라. 에치페리가. 그럼 야, 거미 어떡하지? 그 냉동실에 얼려놔. 이렇게 하니까 동태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밌게 가지고요. 자,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기울기하고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은 기울기는 반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은 이따 마이너스 0.3은 플러스로 고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셔야냐면 수탄수,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보다 그때는 수렴형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수요의 탄력성보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시장을 자꾸 바꾸고 나가려고 합니다. 불안정적이죠. 발산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포탄을 발사한다 그러죠. 순위가 순하고 공포탄을 발사한다. 공탄발 이렇게 해보세요.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자, 수요의 기울기가 공급의 기울기보다 크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발산형으로 자꾸 나가겠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자꾸 나갑니다. 밖으로.
발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건 순환형이에요. 굳이 순환형은 안 내워도 되는 게 같으면 순환형 찍으시면 되거든요. 수탄하고 공탄이 같습니다. 그럼 이건 순환형이다. 그래서 매매매매 돌죠. 기울기도 같기 때문에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기울기와 공급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예요. 그래서 재미있게 한번 가볼게요. 완전히 서 있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이고요. 완전히 누워있으면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재미있게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빕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서 있는 거고, 누워 있으면 탈이죠. 탈. 그래서 서 있으면 비, 누워 있으면 탈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박남적시 있죠. 그래서 학교론을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순을 하나 만들어요. 비탄력, 탄력, 비탄력, 탄력. 자, 그러면 기울기는 반대요. 기울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서 있는 정도거든요. 밑변문의 높이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밑변 똑같은데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일로 갈수록 기울기는 큽니다. 일로 갈수록 기울기는 작아져요. 이제부터 이걸 키울기라고 하세요. 서 있으면 키가 큰데 탄력성은 작죠. 반대다는 거. 수탄수 공탄발인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공기가 이제 기울기가 안 이루어지니까, 자, 이렇게 해보세요. 공기 수렴, 수탄 수렴.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다 그 수탄하고 이제 얘네들이 다 클 때, 공기가 클 때, 수탄이 클 때 수렴형이다. 이렇게 가시면 좀 쉽게 갑니다. 자, 책에 이제 74페이지 가시면, 자, 지문이 나왔었는데 의의갑니다. 수요는 시차가 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즉각입니다. 탄력적이고 공급 일정한 기간이 경과돼야 되죠. 시차가 있고요. 비탄력적이죠. 동태 과정이다. 그다음에 농산물, 축산물도 맞아요. 돼지가 앵양하고 바로 태어나는 건 아니죠. 부동산 시장이 되지 공산품은 안 된다. 자, 우리가 주거용은 이동하기 쉽고 더 공급이 잘 돼요. 상공업용은 용도 전환이 어렵죠. 공급이 잘 안 되는 상공업용에서 적용되더라. 미래에 대한 함정이 예측한다면 거미줄이 안 생깁니다. 그럼 가정은 공급자는 미래에 대한 함정 예측을 못했고 가격에 대한 예상이 실패됐죠. 그래서 금기는 금기, 올해는 올해. 그래서 금기 수량은 금기 가격, 금기 공급량 항상 정기 가격, 한테포 들이죠. 결국 거미집은 항상 주어진 현재의 가격에만 반영해서 미래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수탄수 공탄발이라는 거 다르게 했고요. 앞쪽에도 문제가 있는데 똑같기 때문에 그냥 문제로 갈게요. 75페이지 1번입니다, 여러분들. 1번을 보시면은, 자, 가볼게요. 지금 수렴형을 물어봤어요. 수렴형은 이제 공기 수렴, 수탄 수렴. 공기가 크고 수탄이 커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가시면 기울기를 물어봤어요. 공기 수렴, 수탄 수렴이죠. 그래서 요거는, 자, 우리가 이번에 지금 A 부동산을 본다면 마이너스 0.3은 다 플러스로 고치셔야 돼요. 자, 비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자, 어떻습니까? 이것도 다 플러스로 고쳐야 됩니다. 근데 비부동산을 가니까 너무 쉬워요. 왜? 마이너스 0.5는 플러스 0.5인데 같거든. 순환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순환형이고요. 자, 1번을 가시면은 공기가 더 크니까 이거는 공기수렴이죠. 정답이 1번이고요. 3번이 좀 어려웠습니다. 3번은 이따가 같이 좀 묶어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문제가 뒤에 있는 게 이제 최근 문제니까 안 푼 것도 있으니 가볼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3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정점과 저점 간의 지폭이 크죠. 그죠? 작다가 아니라. 5번. 자, 부동산 이거 간평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간평 문제를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제 윌비스의 간평사하고 같이 연결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똑같아요, 문제가. 간평 1인데. 자, 옳지 않은 거 1번. 계절적 변동은 예기치 못합니까? 계절은 예견할 수 있죠. 예기치 못하는 건 무작위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이제 풀어드리고 7번 문제가 이제 제가 책에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불황 속의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럼 6번 문제를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지금 B를 본다면 똑같은 거잖아요. B가 일단 플러스 다 고치셔야 돼요. 마이너스 0.3도 플러스 고치니까 중간에 있는 건 순환형이죠. 순환형만 고른다면 5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자, 공기수렴, 수탄수렴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A를 보시면은 오히려 수요의 기울기가 더 커요. 그럼 발산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를 갑니다. C를 가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기가 더 크잖아요. 1.2고
얘가 0.6, 마이너스 0.6을 고치시면 그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풀어드리면은 저도 이제 경제학을 강의하지만 좀 예상 외웠어요. 함수 관계를 물어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 중 A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동태적이죠. 장기 조정을 설명하고 있다. 거미집의 모형 형태는 자, 내용은 뭐 당연히 지금 설명한 내용과 똑같은데요. 수탄수와 공타반을 냈는데 자, 우리가 Q 앞에 있는 게 기울기입니다. 근데 P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갑니다. A 부동산과 B가 있어요. 자, 갈게요. 자, 이 P는 우리가 500에서 마이너스 QD라는 자체는 수요량이거든요. 그럼 요 앞에 있는 게 기울기예요. 물론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있으니까 나눠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P에다가 300 플러스 4QS죠. 요게 기울기인데 요거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럼 나눠줘야 되죠. 그럼 요거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3분의 4가 되니까 얘가 더 크죠. 그래서 공기가 더 큽니다. 수기보다. 그럼 이건 수렴형이 되는 거죠. B는 좀 쉽게 냈던 게 그래도 앞에 P는 이꼬로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400 마이너스 2QD가 되고 그 다음에 D는 이 P는 자, 어떻습니까? 이거 수기 공기 아시겠죠? 이 P는 100 플러스 4QS예요. 자, 그럼 여기에 P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기울기 2거든요. 그럼 얘가 2가 있으니까 나눠주니까 2가 돼요. 같으니까 순환형이죠. 그럼 만약에 정답은 지금 4번이 정답인데 얘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만약에 얘가 어떻습니까? 3이고 얘가 자 4고 어떻습니까? 얘가 3이다 보세요. 그럼 4분의 3이 되고 얘는 앞에 거 안 해도 됩니다. 3분의 4가 되니까 얘가 더 크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완벽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해서 거미집 이론까지 경기 변동을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 파트로 이제 또 바꿔보겠습니다. 자, 시장 파트로 가시면 자, 우리가 이제 교재 82페이지입니다. 자, 저번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다 공부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론에 대한 기본 개념, 특성, 그 다음에 기능, 주택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가 과정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론만 본다면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저번에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을 했을 때 이 주택 유량과 저량은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택 유량 저량. 그래서 그 주택 유량과 저량은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본 거로 그냥 마무리하시고요. 물론 단기는 저량이고 장기는 유량이기 때문에 단기 저량을 다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서비스만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자, 특성으로 갈게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찍어드린다면 자, 우리가 일단 경기 변동 끝났고요. 부동산 시장론으로 갑니다. 나온다면은 한 2문제 정도는 나오고요. 한 3문제까지. 자, 그럼 먼저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스가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시험에 나왔었냐면,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재미있게 야매를 만들어 봤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볼펜하고 부동산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 뭐가 다르냐? 시장의 국지성이에요. 모나리펜은 움직이지만은 부동산은 못 움직이거든요. 국지성 나오면 무조건 부동산 국지 있습니다. 지역마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조절의 곤란성. 자, 좀 전에 거미집을 보여줬어요. 수요에 대한 공급 조절이 안 되니까 특히 단기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단기적 가격 왜곡이 나옵니다. 장기적 하면 안 돼요. 장기적 가격 왜곡이 아니라 단기적 가격 왜곡이다. 자, 그렇게 맞추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개별성 때문에 비표준화, 비공개, 비조직이라는 게 나와요. 특히 이제 비조직에서는 시장의 국제성을 좀 지워지거나 오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동질성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완전 경쟁에서는 다 공개되거든요. 칠판지가 1,000원이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별성 때문에 앞쪽에서 개별성을 보셨어요. 비동질합니다. 그 비공개로서 은밀하게 이루어지죠. 거래가. 그러면 우리가 거래가 거의 사적인 영향이 크고요. 일문일가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성립되는 게 일문일가가 아니라 동일한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죠. 비표준화되어 있고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우리 유통구조를 통해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 예전에 제가 문제를 볼 때 독점적 시장은 B가 빠져야 돼요. 개별성 때문에 독점이지 B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자, 그 정도는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뭐 매매 기간이 장기해서 단기 거래 곤란하고 법적 규제가 많죠. 자, 이건 특성이 아니라 특성이었죠. 근데 이제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이 비공개성이 기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기능하고 특성은 틀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특성이라는 자체는 볼펜하고 부동산 시장이 다른 특성이에요. 근데 기능은 시장에서 볼펜과 현금도 교환하지만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원 배분이라고 할 텐데요. 자, 요새 리모델링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심해서 자원 배분이 돼요. 더 많은 이윤 쪽으로 자원이 배분되죠. 또는 공간 배분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자, 교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현금. 그 다음에 가격 형성합니다.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가격을 형성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나가시면 우리가 정보를 얻죠. 정보 제공도 해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토지가 농지가 특주로 바뀌면 땅의 양이 질이 높아지고 또 땅이 또 우리가 질이 높아지고 땅값이 올라가면 건물을 고층화시키거든요. 양과 질의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지대 지분에 따라서 토지 이용 형태가 결정된다. 명동은 땅값이 비싸니까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사람이 들어가죠. 소득제변은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가 조세 기능에 소득제변 기능이 있어요. 소득제변 기능은 정부에 대한 어떤 역할이지 부동산 시장 기능이 아니죠. 그럼 요거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편법을 좀 야매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재밌게. 자 김군이 있고 정량이 있다. 자 우리가 김군이 정량한테 백킹큰 섬 놀러 가자고 합니다. 무조건 안 간다고 그러죠. 근데 하루만 갔다 오자 그래요. 근데 이제 배를 이제 마지막 배인데 자 속여요. 6시 배인데 한 5시 10분쯤 들어오니까 우리가 5시 배인데 6시 10분쯤 들어오니까 배가 나가고 있죠. 그걸 보는 순간 정량 울고요. 김군은 웃죠. 김군이 정량한테 하는 얘기가 얘가 좀 혀가 짧아요. 고 못합니다. 그래서 고를 못해서 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고가 정량하죠. 근데 제가 이제 1탄을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수강생들이 2탄을 만들어 왔어요. 자고가 정량이 뭔지 모르게 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군이 정량한테 2탄은 울어서 횟집에 데려가서 술을 좀 같이 먹었더니 정량이 김군 보고 딱 하는 게 남자로서 그 기능이 있니? 이런데요. 그래서 기능이니까 다 이제 뭐 어차피 공인중개사를 하게 됩니다. 성인이시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자 자고가 정량이죠. 자고가 정량. 근데 자고가 비양하면 이상하잖아요. 비공개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비공개는 기능이 아니다, 특성이다 이렇게 잡으십시오. 자, 그다음에 주택시장은 저량과 유량이라는 자체는 예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뜨냐면 이제 그 주택 서비스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그 주택 시장에 대해서 서비스까지 한 다음에 좀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